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부산소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공제조합 관련해서 보험 처리가 잘 안 된다고 접수를 아예 안 해주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버스랑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아예 안 해주고 보험 처리 해달라고 그러면 소송 건다 그러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일반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쟁들은 이제 공제조합하고 많이 생기는데,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해결 방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접수가 안 되고 뭐 치료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뭐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안 해줘요. 뭐 이제 보험료 할증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다 돈이거든요. 피해자한테 합의금이 가는 게 싫어가지고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분쟁들이 있는 거죠. 이제 공제조합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해줘서 어떤 처리들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불이익 때문에 접수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그럼 그 돈이 도대체 얼마이기 때문에 고작 몇백만 원 보험료 때문에 접수를 안 해주느냐. 보험 처리 한 건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수억 원의 돈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사고건들이 예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버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이 버스 회사들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어떤 뭐 이런 점수들을 매기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교통사고 관련 점수가 1000점 만점 중에 한 180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비중이 높죠. 사고건이 있으면 그 180점에서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처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평가 점수가 낮아지고, 평가 점수가 낮아지면은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내 거 한 건 안 처리해주는 게 얼마나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굉장히 큰 금액이 이제 날아가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기본적인 이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점수를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40개 업체한테는 성과급을 또 지급을 해요. 그 금액이 2에서 3억 원 가까이 돼요. 41위부터 뭐 60 몇 위까지, 거기까지는 성과급은 없고 기본 이윤만 지급을 해주고, 42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 회사들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교통사고 처리 건수가 180점 가까이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건 하나 처리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뭐 2억에서 3억이란 돈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자꾸 얘기 들어보면 기사가 개인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 공제조합 접수하는 대신에 우리가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막 버스 기사가 피해자들 만나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개인적인 사비로 사건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분들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보험 접수해달라, 또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또 싸우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 안 해주니까 직접 청구한다고 또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를 예로 들었기는 한데 뭐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 이제 일반 보험사를 가입을 하면은 이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되니까 단체로 이제 공제조합에 가입을 한단 말이죠. 근데 누구 하나 사고가 한 건이 발생을 하면 전체가 할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할증 금액이 이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고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뭐 1, 20만 원 이렇게 할증되는 게 아니니까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이 할증이 돼버리는 그런 내용이 돼버리니까 이게 쉽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또 기사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거나 회사는 못 해주겠다고 하거나 막 소송을 넣고 또 경찰에 접수하고, 어차피 처벌은 기사가 받는 거니까 회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조합이랑 사고가 나면 피해자분들은 보험 접수도 잘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합의금도 쥐꼬리만큼 나오고 힘들어지는 거죠. 공제가 왜 일반 보험사보다 어렵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택시, 버스, 뭐 렌트카, 뭐 화물, 이런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자금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회사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뭐 보험금 심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금도 적어지고, 합의금이 적으니까 피해자분들이랑 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공제하면 일을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있는데 소송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전문가한테 사건을 맡겨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사건 맡겨도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잘 알아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제조합에 대해서 왜 사건 접수가 잘 안 되고 뭐 합의금도 적게 지급이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게 회사가 싫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뭘 안 해주는 거는 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해준다. 근데 뭐 이걸 안다고 해서 뭐 공제조합이랑 합의가 더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잡다한 지식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공제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